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세법 취득세 두 번째 시간으로요. 과세 대상하고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자, 우리 지방세법 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통적으로 지방세법상 부동산 하면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죠. 부동산 하면 지방세법에 토지하고 건축물인데, 첫 번째 토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그랬잖아요. 이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지적공부에 등기해야 될, 등록해야 될 지목이 28가지로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28번째 잡종지까지 이와 같이 땅의 이름을 정해놓고 앞으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할 때는 요 중에서 골라서 적어라 이겁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28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고, 그런 토지와 그 밖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그랬거든요. 여기서 사실상의 토지하면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아직 사용하는 용도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실제로 조성된 토지라면 그것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겠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물어보지는 않고, 그럼 두 번째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또 하나는 건축물이죠.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 건물하고요, 건축물의 범위가 달라요. 넓은 의미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안에 건물이 있죠. 그러면 우리 건축물 그랬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건축법이 있어요. 건축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참고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하면 건축법 2조 1항 2호에는 이렇게 돼 있어. 건축물의 뜻이 토지에 정착하는, 토지에 붙어 있는 공작물 중, 이 얘기는 뭐예요? 토지에 정착 붙어 있는 시설물 중에서, 공작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죠. 이런 공작물 중에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벽이 있는 거, 이 얘기는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지붕하고 벽이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건축법의 건축물 하면 일반적으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하고 벽이다, 그건 건물이에요. 그런 건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법에는 토지에 붙어 있는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으로 정착이 되라. 그리고 아니면 지붕하고 벽으로 토지에 붙어 있죠. 이런 게 건물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토지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시설물하면 이것은 토지 위에 설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에 묻혀서 설치될 수 있는 각종 시설물로서 지붕이 없는 것. 그래서 레저 시설하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만, 여러분 유원지 가면 야외 수영장 시설이나 스케이트장이나 골프 연습장 시설물, 그죠? 유원지 각종 놀이기구 시설물, 그런 것은 지붕이 없어요. 그래도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 보다 건축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시설물 그랬죠? 저장시설물 하면 뭡니까? 물을 저장하면 수조, 기름을 저장하면 저유조, 그죠? 또는 축산업에서 건초 등을 보관하는 사이로, 이와 같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저장 시설물도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리고 도크 저반 시설 그랬죠. 선박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그리고 대형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려면 묶어두는 각종 시설물, 또는 급배수 시설하면 지하에 묻혀있는 배수관,
연결관, 송유관 이와 같은 시설물 또는 에너지 공급 시설에서 주유소의 가스 충전 시설이나 아니면 기름이 저장되어 있는 저유조 이런 것들이 각종 시설물이죠.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 보다 건축물이다. 이를테면 레저 시설에 대해서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 주변에 보면 골프 연습장 있죠. 야외 철탑 세워져 있고 그물망 쳐져 있어요. 지붕 없어요. 그건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시설물이에요. 뭐 레저 시설 건축물에 들어간다. 그런 거 취득하면 취득세 내라. 그러면 골프 연습장을 여러분이 취득했어요. 그러면 골프 연습장 그렇게 취득세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골프 연습장 바닥에 있는 땅은 토지로 취득세 내는 거고, 그리고 위에 있는 각종 구조물 그건 레저 시설이니까 건축물로 취득세 낸다 이 얘기죠.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 주유소 에너지 공급 시설 하면 주유소에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유소에 상상해봐요. 주유소에 들어가면 조그마지만 사무실이 있고 밖에 셀프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고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주유소를 여러분이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 낼 때 주유소에 차지하고 있는 땅, 요건 토지로 갔어요. 그리고 주유소에 있는 건물 있죠. 지붕하고 사무실, 그건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니까 건축물로 갔어요. 그리고 셀프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죠. 그것도 에너지 공급 시설이니까 그것도 합쳐서 건축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그런 시설물 다 합쳐서 건축물로, 그리고 토지는 토지로 과세를 한다. 다음, 건축물의 범위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건물이 있고 지붕은 없지만 별도의 시설물 3번 보실래요? 1번과 2번에 붙어서 딸린 시설물 하면 부착이 돼서 설치되는 거, 엘리베이터, 승강기. 저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설치됐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건축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토지하고 뭐예요? 건축물. 여기서 우리 시험은 토지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중요한 건 부동산은 토지하고 뭐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토지 건축물은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승계취득 과세하고, 없었던 토지나 건물을 새로 지었다 원시취득 과세하고,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목 변경 공사를 해서 토지 가격이 증가했으면 그것도 취득세 내라 간주취득.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나중에 소유하고 있다가 설치했더니 가격이 증가했네. 그것도 간주취득으로 취득세. 그래서 부동산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부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이에요. 그렇다면 지방세법의 취득세 과세 대상은 이러이러한 물건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라. 물건이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과세 대상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부동산에 준하는 거, 부동산은 아니지만 관리. 그래서 부동산 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부동산은 토지하고 뭐예요? 건축물인데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물론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하지만 원칙은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임야를 우리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여러분이 취득했어요. 그럼 당연히 지목이 농지인 줄 알고 취득했는데 등기하려고 봤더니 등기 권리증에는 임야로 되어 있더라 얘기예요. 그럼 전 소유자가 지목 변경 등기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럼 취득한 사람은
등기권리증에는 임야, 실제로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야. 그럼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현황이 뭐예요?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럼 농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럼 농지에 대해서 취득세 내고 본인이 등기할 때는 지목 변경 등기 별도로 해야죠. 그때 본인이 그거에 대한 취득세, 물론 지목 변경 등기는 가격 증가된 거, 이 증가된 가격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지만 어쨌든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할 때 토지는 등기권리증과 실제로 지목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봐야죠. 그럼 지목이 서로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도자한테 요구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지목 변경 등기 깔끔하게 해놓고 나한테 팔아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죠. 과세 대상 토지. 그래서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28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토지하고, 또 하나는 토지 대장에는 등재가 아직 안 됐어요. 왜?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토지로 조성은 됐지만 실제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토지 이런 거 다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라. 이때 사실상 토지도 취득세 과세를 하겠다. 그럼 두 번째, 앞에서 얘기했듯이 건축물은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하면 지붕하고 기둥, 건축법에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게 일반 건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토지에 붙어서 설치되거나 아니면 다른 구조물에 설치가 된 각종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도 건축물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1번 첫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나 또는 토지에 정착된 각종 구조물에 딸려 있는 부수적인 시설물이 있으면 이거 다 합쳐서, 그죠? 다 합쳐서 건축물로 취득세 과세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토지의 뜻을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고 건축물에는 뭐가 있느냐 절대로 안 물어봐요. 제가 8회부터 학원 공인중개사 강의를 시작했는데 1회서부터 7회까지 그리고 8회서부터 36회까지 토지가 뭐고 건축물에 대한 범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럼 물어보면 부동산은 토지하고보다 건축물인데 이런 부동산은 승계취득 취득세 내. 그죠?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원시취득도 취득세 내. 불법이든 합법이든 자산가치가 종전보다 증가된 거 간주취득도 취득세 내. 이게 중요한 거지 용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 아니라 토지와 뭐 건축물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준부동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같이 처리가 되는 거, 인정되는 거.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차량은 뭐죠? 자동차. 차량은요,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차량, 피견인차 이런 것이 차량의 자동차.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차량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는 간혹 물어볼 수 있지만 차량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차량은 자동차를 얘기한다. 요 정도만. 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기계장비니까 중장비 얘기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이런 거 기계장비라고 한다. 취득하면 취득세 됩니다. 항공기,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구가 항공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동력으로 가는 일반 여객기죠. 예, 비행선, 열기구, 그죠? 또는 해전익 항공기 하면 헬리콥터, 비행기, 명칭에 관계없이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열이든 바람이든 동력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구가 항공기이기 때문에, 참고로 원격 조종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하는 드론 같은 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활화가 되면, 보편화가 되면 이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 선박,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기선, 동력으로 가는 선박이든 범선, 돛담배든 큰 배에 딸려가는 바지선, 선박, 이와 같은 거 명칭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하고요. 또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토지와 별도로 수목 집단으로 등기가 된 것이 임목이죠.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느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있죠. 요것은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중장비 제조하는 회사가, 항공기 조립해서 제조하는 회사가,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는 회사가 소유할 재산이 아니라 만들어서 판매할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시 취득, 최초로 만드는 자동차 회사, 중장비 회사, 항공기 제조회사 또는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 같은 경우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나 선박을 여러분이 넘겨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승계 취득, 여러분이 취득세 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지금까지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차량, 기계장비 등을 제조한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판매하지 않고 제조한 회사에서 등기 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럴 때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판매의 목적일 때만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에 준하는 거, 그리고 임목도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의 나무예요. 옮겨 심거나 그걸 뭐라 그래? 이식. 임시로 심어놓은 거 가식, 잘라놓은 거 벌채, 이런 건 인위적이니까 과세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목도 벌채 상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준하는 거. 다음. 자, 부동산도 아니고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물건도 아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질을 캐낼 수 있는 권리, 광업권, 그리고 수산업법에 의해서 연안의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어업권, 양식업권 발전법에 따라 양식업, 치어들을 길러서 키우는 양식업권, 이런 권리를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회원제로 발행하는 체육시설 있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골프장 회원권, 승마장 회원권, 그리고 요트장 회원권, 그 외에 종합시설, 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런 회원권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육해공을 타고 그랬죠. 육해공, 육군이 육이 뭐예요? 자동차. 예? 예. 그리고 해, 바다니까 선박, 육해공, 공중이니까 비행기 타고. 그래서 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를테면 경기도 등에서 자동차 타고, 배 타고, 항공기 타고 어디 부산에 가서 부동산, 부산에 가서 양식이 아닌 자연산, 뭐 광업권, 어권, 회원권, 그죠? 임목, 입에 넣어라, 그죠?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세 대상을 구태여 암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팁을 하나 준다면, 우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이렇게 과세 대상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뭡니까? 부동산세법이잖아요. 부동산세법. 그럼 부동산에 대한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부동산에 대한 거.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물론 과세 대상엔 들어가지만 이런 거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라도 한 번은 읽어봤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토지하고 뭐 건축물.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다 과세하고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부동산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비과세 대상이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어도 취득세를 내지 마라. 그래서 비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비과세는 맨 뒤에 있어요. 34번에 있을 겁니다. 34번. 그래서 비과세 보죠. 비과세는요, 첫 번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외국정부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각 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취득한 거,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기구단체 등이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걸 취득하든 취득세 내지 마라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요 1번에 관련해서 우리 물어보는 지문이 있어요. 시험에서 대한민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과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을 주미 한국대사관이죠. 거기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미국에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열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주한미 대사관 취득한 거 우리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 정부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외국 정부라면 우리나라도 과세를 한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1번은 국가 등이 취득한 거니까 세금 내지 마라 이거고, 2번은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 기부하겠다, 귀속, 또는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면 조건 없이 줄게 라고 약속한 기부채납 이거죠. 이런 조건으로 취득하는 물건 하면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시설 같은 건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 진입하는 고속도로는 민자도로라 보니까 거리에 비해서 통행료가 많이 비싸, 10,000원 가까이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이에요. 30년 지나면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30년 동안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통행료 징수권을 우리가 가져갑니다. 그러나 30년 지난 다음에는 조건 없이 국가에 주겠습니다. 기부할게요.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 30년이 2030년이에요. 앞으로 2030년, 앞으로 이제 4, 5년만 지나면 이 도로는 국가로 기속이 되니까 그때는 통행료가 많이 낮아지겠죠. 저렴해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대단히 아파트 건설 회사가, 그죠?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있는 초중고 학교를 지어서 학교를 지어서 국가에 기부채납, 기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주택건설회사가 학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근데 부동산은 다 취득세 과세예요. 그런데 왜 지었니? 국가에 줄 건데요. 그래? 취득세 내지 마.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은 국가 등이 취득한 거 세금 내지 마. 거기서 기억할 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기관이라면 우리도 과세를 한다. 요거. 그리고 국가에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취득하는 건 취득세 내지 마. 그런데 여기 2번에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기부하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아까 국제공항 진입하는 거 2030년이 되면 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30년에 가서 공항공단에서 뭐라 그래? 자, 약속대로 국가에 기부하겠습니다. 대신 서울에서 우리 공항에 출퇴근하는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만 통행료 일부를 깎아주던가 면제 혜택 주면 안 돼요. 이런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조건 없이 기부해야 돼. 아니면 그런 도로를 약속대로 기부하면서 대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 사용권을. 그런 것도 조건을 제시하거나 무상으로 양여 넘겨받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뭐죠? 신탁법에 신탁등기를 하고 재산관리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을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수탁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내지 마라. 기본이 그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1번 위탁자, 맡긴 사람의 부동산을 누구에게?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뭐한다? 이전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맡긴 사람을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수탁자. 그럼 1번이 뭐예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 이거죠. 얘 부동산이 누구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등기하니까 취득이잖아요. 그렇지만 수탁자한테도 취득세 내지 마. 이 얘기입니다. 이게 1번이죠.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누구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취득세 내지 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신탁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또는 계약서대로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원래 소유자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환원 되돌려주는 경우 있죠. 되돌아가는 경우. 그래서 2번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탁재산이 종료가 돼서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원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되돌려줄 때 위탁자 입장에서는 소유권 넘겨받았어도 취득세 내지 마라. 등기는 하는데 취득세 내지 마라. 이게 비과세입니다. 이해가세요? 다음 3번은 수탁자가 변경되어 누구 앞으로? 신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을 이전. 이 얘기는 요 수탁자가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중도의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던 신탁재산을 누구 앞으로? 새로운 신수탁자 앞으로 수탁자를 변경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수탁자 얘한테도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신탁재산 하면 맡긴 사람, 위탁자, 수탁자. 요 신수탁자도요 수탁자니까 요 사람들끼리 소유권 이전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신탁재산에 혼동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재산을 맡긴 누가? 위탁자가 새로운 누구한테? 새로운 위탁자한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 맡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야 아들아, 내가 재산 맡겨놨는데 그거에 대한 권리를 앞으로 뭐하라? 네가 넘겨받아. 그랬을 때 지위, 권리를 새로운 위탁자한테 넘겨줬다면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얘가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탁자가 바뀐 건 취득세 내. 근데 수탁자나 위탁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비과세다. 근데 맡긴 사람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건 취득세 부과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3번 법률에 의한 환매권 등 그 외 기타. 첫 번째 증발재산 적립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자, 이것은 법률에 의한 환매권이죠. 이를테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수용을 당하고 보상금 받았어요. 그래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법률이 폐지되거나 정책 등의 변경으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수용당한 부동산을 내가 다시 매수를 해서 취득하게 된다면 환매 등기한 건 아니지만 환매권으로 보고 매수자한테 취득세 내지 마.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법률에 의한 환매권. 다음 2번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관이
계속해서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임시건축물 하면 임시흥행장, 연예인들이 공연하기 위해서 무대 시설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공사 현장 사무소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하기 위해서 견본주택 만들어놨죠. 이런 것이 임시건축물입니다. 이런 건 취득했어도 취득세 안 내고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도 비과세예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도 내지 마. 만들었을 때 그리고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3번은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이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개수를 했죠. 여기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존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엘리베이터가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합니다. 그런 걸 개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대수소는 안 돼. 대수소는 아까 핵심이 되는 주체 구조부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기지, 기기지, 기가 뭐예요? 기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 지는 지붕, 그리고 벽, 그리고 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 이 5가지가 주체 구조부에 그런 것을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고 그런 게 대수선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그냥 놔두고 주체 구조부 말고 별도의 부대 시설이 없었는데 추가로 부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있었는데 낡아서 교체하는 거. 다만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에 대해서만 특별히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음 4번째,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또는 각종 천재지변 등으로 또는 자동차가 너무 오래돼서 폐기 처분했어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 원부에 말소 등기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등록 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취득세 내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는 등록 원부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폐기 처분하거나 또 화재로 불에 타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라면 그건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즉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률 등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때 우리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은 여기 2번 공사 현장 사무소 등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건축물 그리고 시가 표준의 9억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 그리고 신탁법의 신탁재산 3가지 그리고 국가가 취득한 건 취득세 내지 마. 앞으로 국가에 대한 건 다 비과세. 보세요. 국가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어요.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 국가 등이요. 국가들 이름으로 전세권 저당권 등기합니다. 등록면허세 내지 마. 비과세. 국가 등이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재산세 내지 마. 다 국가 등은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